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로 중소형주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공모주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입니다. 올해 일실적 개선이 유지되는 종목은 수급 기반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게임 그리고 미디어와 낙폭과대 IT주를 비롯해 남부 경협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관은 공모주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관 수급에서 소외됐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 중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은 수급 기반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수급 개선 여지가 큰 중소형주들에 대한 길목 지키기 투자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에 수급이 유입될 시 바이오와 게임, 낙폭과대 IT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메디컬과 에스테틱, 임플란트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돋보인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강세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낙폭과대 IT주에도 관심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도 60조 이상 투자를 지행하면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장비 및 소재 업체들에게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위원회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나흘 만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날의 부진을 딛고 각각 4%와 3%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품목을 발표한 후 무역 갈등 우려가 증시를 짓눌렀지만 이날 협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연구원과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대사 등 양국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풀기 위한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인은 2,736억 원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반면 외국인이 1,475억 원, 기관은 1,203억 원 동반 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1.22% 상승하면서 2,437.5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모두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은 92억 원, 외국인은 9억 원, 기관은 140억 원, 쌍끌이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4% 오르면서 868.9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운수창고와 증권, 제조업과 종이목재 등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보험과 통신업, 음식료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92,000원 오르면서 243만 8천원에 마감해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SK하이닉스 역시 전날보다 2,400원 오른 82,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1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과 포스코, LG화학과 삼성물산, 네이버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날 급등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포스코, 삼성전자 순으로 매도세 기록한 외국인이었고 기관은 현대상선과 LG전자, 네이버 순으로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제약과 에코프로, 카페24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순으로 매도세 보여줬고 기관은 SM과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감이 완화되고 전일 발표된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또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오펙의 감산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산기간 연장안을 지지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그 결과 WTI는 0.27% 오르면서 63.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전쟁 우려 완화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에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에는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3대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스티펠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면서 AMD는 2.6% 올랐고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6.5%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9% 올랐습니다. 24,505.22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0.49% 오른 7,076.55포인트에 S&P 500지수는 0.69% 상승한 2,662.8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5일 유럽 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타협 국면에 접어들면서입니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는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금융주들이 장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런던 증시에서는 기술주인 마이크로포커스와 철강 기업인 에브라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2.35% 오르면서 7,199.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2.62% 오른 5,276.67포인트에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2.9%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12,305.1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모두 일제히 오름세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 줄지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역시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주면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28포인트 정도 내려주면서 현재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개장 지수는 2428.44포인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16% 정도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869.02포인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양장시장 종목별로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장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7만 5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3%대 웃도는 약세 보이면서 역시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가 2,900원 정도 내리면서 8만 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0.34% 올라주면서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라주면서 29만 6천 원에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1.5%를 넘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15만 6,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9% 정도 올라주면서 1.5%를 밑도는 강세 흐름으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0원 올라주면서 50만 9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와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네이버 또한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장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은 현재 0.95% 올라주면서 현재가 26만 6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0.31%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정도 올라주면서 22만 6,2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가 현재 1.32% 약세 흐름 보이면서 1%대 웃도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내리면서 22,500원 보여주면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반도체 종목은 0.27%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종목은 0.4% 정도 오르는 모습인데요. 12만 5천 원에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현재 0.13% 올라주고 있고요. 7,61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은 0.18% 올라주면서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6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9.46포인트 오르면서 2,437.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했고요.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가 3.32% 올랐습니다.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광물, 철강과 기계,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등이 상승 마감했고 음식료품과 의약품,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기관의 매수세에 전일 대비 3.88% 오른 243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나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9%와 48.16% 증가한 61조 4천억 원, 14조 6,600억 원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기관의 사자세에 3.11% 올라 82,9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0.34% 오르면서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등이 내린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삼성물산과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3.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해운업 살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에 해운과 조선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상선이 14.83% 급등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7%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흥하해운과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등이 올랐습니다. 금호타이어가 8.23% 내렸습니다. 이날은 상한가와 하한가 기록한 종목이 없이 총 상승한 종목은 473개, 하락한 종목은 326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42포인트 오르면서 868.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2% 올랐으며 제약과 금속, 운송장비 부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락문화는 2.4% 밀렸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오른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10.6%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신라젠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로엔, 휴젤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내렸습니다. HLB가 5.63% 올랐으며 펄어비스는 3.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기술 수출 기대감과 최대 주주의 전환사채 주식 전환 소식에 20.75% 급등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최대 주주인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12의 전량을 차바이오텍의 주식 45만여 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 회장의 차바이오텍 지분율은 6.59%로 0.7%포인트 늘어납니다. 아스타가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아스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술 관련 라이선스 판매와 기술 자문 컨설팅을 신규 사업 목적에 넣는 정관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해덕파워웨이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개발 의료기기 선정 소식에 21.29% 올랐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실적 호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해덕파워웨이와 아스테아, 윈팩, 인터불스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고요. 상승한 종목은 745개, 하락한 종목은 417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내리면서 105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날 펄어비스에 대해 하반기 검은 사막의 콘솔 버전 출시와 모바일 버전 글로벌 출시, PC의 중국 출시와 신작 공개 등 다양한 성장 모멘텀이 예정된 만큼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펄어비스의 오늘장 출발 구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은 상승 흐름 이어왔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1.94% 내리면서 24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014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앞서 넷마블 게임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5.71%를 2014억 3천만 원가량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날 넷마블 게임즈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34% 빨간불 켜면서 장 열었지만 3분 만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0.34% 밀리면서 14만 6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매출 급증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 뷰티 사업 호조로 가치 재평가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5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사업부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2016년 0%였지만 올해는 46.2%에 달할 전망이라서 회사의 이익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패션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서의 가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는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21% 밀리면서 1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 휠라코리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가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B증권은 휠라코리아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8.9% 올려 잡았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휠라코리아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6,396억 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영업이익은 68.7% 증가한 825억 원이 될 것이라며 매출액의 경우 환율 하락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11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낸 국내 휠라 부문은 1분기 1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200억 원 규모의 아쿠시네트의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35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내던 미국 법인도 같은 기간 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는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81% 오르면서 11만 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화권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협상 모드로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투심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7.26포인트 오른 21,319.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데 이어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도 투심 회복세가 무역 갈등 우려를 압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 보시겠습니다. 대만 증시는 청명으로 휴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 또한 상하이 종합지수 또한 청명으로 중화권 전체가 어제는 휴장하는 하루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국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8%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2,417.9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빠진 867.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전체 업종별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2.44% 내리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보실 텐데요. SK하이닉스 종목이 현재 3.98% 정도 내리면서 거의 4%대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정도 내려주면서 현재가는 79만 7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동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4%, 삼성전자 또한 2.34%대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화전자 종목이 1.35% 내리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원 빠진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종 또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89%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까지 낙폭 키워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DB하이텍 종목이 1.78% 정도 내리면서 거의 2%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14%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3,750원의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풍 종목이 1.53% 내리면서 1%대 중반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4,000원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90만 3,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화약품 종목이 0.81% 내리면서 역시 1%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으로 오늘 오전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내리면서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0.71% 내리면서 거의 1%대로 낙폭 키워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사조 대림 종목이 2.44% 내리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원 내려주면서 현재가는 28,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산업 종목은 1.18%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초반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3,3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혜 양조 종목이 현재 0.92% 내리면서 1%에 가깝게 낙폭을 깊게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8%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1,07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증권업종 또한 0.59% 하락하는 하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골든브릿지 증권이 현재 3.32% 내리면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대 중반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6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은 3.14% 내리면서 역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5,2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홀로 1%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의약품 업종, 현재 국제약품 종목이 6.63% 올라주면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9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7,8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이 5.31%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대 중반에서 상승폭을 계속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8,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33% 정도 올라주면서 2%대 중반에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50원 정도 올라주면서 35,150원의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종목부터 보실 텐데요. 1.89%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2%대의 낙폭 시현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일 대비 주가 44,000원 정도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239만 3,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또한 현재 구간에서 3.5% 내리는 모습으로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정도 빠진 모습으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8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현재 가격은 12만 4,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역시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7% 내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중반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만 4,000원 빠지면서 200만 6,0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과 변함없이 가격은 15만 4,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빨간불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이 0.91% 올라주면서 현재 1%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바이온 종목이 현재 10%를 넘으면서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5원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가는 4,2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퍼시픽 종목이 3.02% 정도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0원 정도 상승해주면서 현재가는 5,4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명 코퍼레이션이 현재 2%대 중반에 강세 흐름 보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5원 정도 올랐는데요. 3,635원에 거래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큐브 종목 또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원 정도 올라주면서 2,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1%대 넘으면서 현재 1.1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카페24 종목이 오늘도 강세 흐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2.29% 올라주고 있는데요.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4만 3,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스24 또한 1.32%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가는 5,3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비아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0.64% 올라주면서 0.5%를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올라주면서 7,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J E&M 종목이 현재 0.64% 정도 내리면서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원 정도 내리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93,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1%대에 가깝게 상승폭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0.99%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3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74만 4,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M 종목이 현재 0.8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0만 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미팜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52%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현재 구간 코미팜 종목의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가는 33,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 종목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1.75% 내려주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빠지면서 14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 시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였지만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개인이 1,691억 원 물량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1,091억 원, 기관은 605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482억 원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40억 원, 기관은 217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은 1256계약, 외국인은 977계약 매도세 시연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689계약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KB증권에서 제시한 현대로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경원선 복원 그리고 남북회담 의제 채택 시 투자 심리 개선 기대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462억 원, 영업이익은 133억 원을 기록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와 호주 시드니 전동차 등 일부 해외 철도 프로젝트들의 매출 반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분석인데요. 2016년에 수주한 필리핀 마닐라 MRT7 전동차 및 시스템, 그리고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등 초대형 프로젝트들의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토목공사 및 설계 지연이 그 배경인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연간 실적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희석과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고수익 부문의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이었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과 실적이 본격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경원선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4월 27일 개최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원선 철도의 복원을 세부 의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오늘 어제 현대로템의 주가가 4.7%나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철도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제 채택 자체가 당장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철도를 통한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교역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현대로템에 대한 6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2,500원에서 21,000원으로 6.7%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의 하향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을 반영한 실적 추정치의 조정, 기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피어그룹 PBR 하락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표 주가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대비 26.5%의 상승 여력까지 확보해주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짚어줬습니다. 네, 경원선의 복원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 긍정적 전망 보여주고 있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현대로템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18%의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가 16,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대로템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코웨이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진형 소비의 대표 주자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코웨이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환경 가전과 렌탈 시스템의 결합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가전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필수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으로 보기 힘든데요. 소비의 성숙화 및 고도화 과정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인지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선택적 소비의 패턴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인데요. 최근 환경 부자가 심화되면서 절대적인 환경 변화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민감도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기의 질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보다 데이터가 풍부해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저 환경에서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웨이의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수요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렌탈 시스템이 제공하는 비용 부담 분산의 효용과 코디 조직의 세심한 서비스 역량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 코디의 관리 서비스는 환경가전의 효용을 지지하는 필요 조건인데 코웨이와 같이 견고한 조직을 구축한 업체는 현재 전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신규 렌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54만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웨이의 환경가전과 렌탈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웨이가 올해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는 2011년 하반기에 매트리스 렌탈 산업을 런칭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신규 제품의 공백기에 있었습니다. 약 8년이 지난 올해에는 3분기경에 신규 렌탈 상품인 의류 청정기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정수기와 청정기 등 영역에서의 혁신적인 제품 런칭을 통해 신규 시장의 수요를 개척한 전례와 같이 신제품은 의류 관리에 제한된 기존 제품에 청정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개로 다변화된 수요를 타겟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렌탈 시스템과의 결합은 일시불의 부담에 의한 소비 증가의 캡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잠재 시장 규모의 확대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모멘텀도 풍부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정수기 렌탈 모델이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된 말레이시아에서는 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 기대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미국은 아마존과의 협업 강화로 인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는 근래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비대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코웨이의 2018년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 7,3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24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19.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기본 특성상 두 자릿수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저 환경 감안할 때 상당히 우호적인 성장 잠재력으로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코웨이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네, 신규 렌탈 상품 런칭과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다변화될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코웨이였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인 코웨이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 청정기 등의 제품으로 차별화의 승부수를 두고 있는 코웨이 현재가입니다. 현재 0.56%의 빨간불을 켜면서 8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코웨이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펄어비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풍부한 성장 모멘텀 가시화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펄어비스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의 1분기 매출액은 749억 원으로 PC 검은 사막의 매출 반등과 모바일의 신규 출시로 인해 전분기 대비 202%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PC 검은 사막은 국내란 클래스 업데이트 효과와 대만 1주년 기념 이벤트, 그리고 동남아 신규 출시 효과로 전분기 대비 18.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모바일 검은 사막은 출시 이후 줄곧 매출 순위 2위를 유지하며 일평균 13억 원, 1분기 455억 원의 매출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게임 개발 관련 인력 추가와 마케팅 비용, 지급 수수료 증가 등이 있었지만 매출 증가로 인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4%, 전분기 대비 438% 증가한 44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검은 사막은 현지화 작업을 거쳐 3분기 대만과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일본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 사막 PC 버전의 높은 인기와 국내에서 검증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의 높은 완성도를 고려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검은 사막의 PC와 모바일 버전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콘솔 버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사막의 콘솔 버전은 올해 여름 엑스박스용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앞서 콘솔 버전으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가 40일 만에 400만 장이 판매가 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검사 콘솔 버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콘솔의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 일본 시장에서 검은 사막의 인기를 고려하면 콘솔 버전은 회사의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연내 검은 사막 콘솔 버전 출시, 그리고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 이후 PC 및 모바일 출시, 그리고 2종의 신규 게임 공개 등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올해 기준 PE 밸류에이션도 13.2배에 불과하고요. 실적도 2분기 모바일 매출의 온기 반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 리스크도 제한적입니다. 콘솔 버전 출시 전까지 주가 상승세 이어질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기존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네, 올 한 해 장기적인 모멘텀의 지속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펄어비스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펄어비스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지난 5거래일 동안은 빨간불 계속해서 켜면서 상승 기조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32% 빠지면서 24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펄어비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공장 가동과 신제품 판매 호조로 제도약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공장 가동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난 3월 30일 월 4천만 장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스크팩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월 6천만 장까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은 제품 불량률 최소화를 통해 생산 원가 절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공장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내로 가동률 1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한 신공장 준공식과 함께 신제품인 허니듀 마스크팩 3종을 런칭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신제품의 누적 주문량은 5천만 장을 넘었고요. 또 이것이 금액 환산할 시 35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기초화장품이 포함된 추가적인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이준 코스메틱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신공장과 신제품의 판매 호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관한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215억 원, 554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영향과 생산 공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가동 중단 등 일회성 이슈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은 일회성 이슈가 없을 전망인 가운데 신공장 가동 및 신제품 판매 호조, 그리고 채널 및 지역 다변화 본격화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리포트는 짚어내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텍은 기확보한 중국 오프라인 매장 수가 1,300여 점으로 연말까지 2만 점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면세점 등 국내 판매 채널 확대, 그리고 두류 베리모어와의 브랜드 콜라보 제품 출시에 따른 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가 진행 중인 만큼 2018년은 제이준 코스메틱의 실적 제도약의 해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26,000원에서 29,7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신제품 판매 호조 및 신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재산출한 기업가치 7,992억 원에서 순차입금을 제하여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주가는 2018년 PER 기준 14.17배 거래 중이고요. 국내 주요 마스크팩 제조업체들의 밸류에이션 감안 시 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리포트는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공장 가동과 신제품의 판매 호조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제이준 코스메틱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간 3.2% 오르면서 2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사조동아원입니다. 사조동아원이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동아원 현재 3.72% 오르면서 1,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조동아원은 배합 사료와 소맥분 사업을 영위하던 SCF가 2016년 사조그룹에 인수된 업체입니다. 인수 이후 수입차 판매, 와인 생산 등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제분과 배합 사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최대 주주인 한국제분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그룹 내 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현재 1.37% 오르면서 현재가 14,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현대백화점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정교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홈쇼핑 지분 9.5% 전량을 현대그린푸드로 매각하고 이를 통해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 전량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지선 회장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 A&I 지분 21.3% 전량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개장 특징주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이 소송 일부 패소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남광토건 현재 2.22% 빠지면서 17,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남광토건은 쌍용건설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원가 부담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패소에 원금과 이자로 75억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현재 0.5%가량 오르면서 5,1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돼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 원을 목표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세가 큰 코스피 시장 업종들 보시겠습니다. 파미셀 종목이 10%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00원 정도 상승해주면서 현재가는 19,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트론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6.7%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5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4,85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약품 종목은 7.31% 올라주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30원 정도 더 올라주면서 현재가 7,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언제까지 유지해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락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5.95% 올라주면서 6%대에 가깝게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6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2,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B 코리아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33%의 낙폭 보여주면서 낙폭이 아주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80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8,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 종목이 5.53% 내려주면서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락 전환한 삼성증권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200원 빠지면서 37,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NK 종목이 현재 4.3% 내리면서 4%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5원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11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종목 또한 현재 5.04%, 5%에 가까운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70원 정도 빠지면서 6,7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벅스 종목이 현재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11,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신금속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지만 25.21%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5원 올라주면서 3,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 정보통신이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은 19.65%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887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윈팩 종목이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16.88%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역시 타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1,83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블스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했는데요. 8.78% 내리면서 9%에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50원 내리면서 현재가는 11,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노포커스가 7.48% 내리면서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4,850원 보여주고 있고요. 디오 종목이 6.64% 내리면서 6%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8,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뉴로스 종목이 6%대 중반의 약세 흐름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15% 내려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빠지면서 7,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 새로운 수급의 바람입니다. 어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범을 했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포트에서는 기대되고 있는 업종들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코스닥 150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40%에 이르는데요. 따라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배제하고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논하기 어렵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업종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돋보이는 메디컬 에스테틱 그리고 임플란트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돋보입니다. 먼저 보툴리눔 톡신에 관련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휴온스 등이 있는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은 중국과 태국, 브라질 등 이머징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수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 또한 바이오시밀러가 확대가 되면서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등이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축소가 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노인이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58%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본인 부담금이 완화되면서 임플란트 업체들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은 현지 의사교육과 해외 영업망 확충 등 투자를 통해서 중국과 신흥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리포트의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면서 주목해야 할 업종, 첫 번째로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함께 코스닥 3대 시총상위라고 할 수 있는 섹터인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수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탄탄한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작 글로벌 출시와 이를 통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 업종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에 반사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은 넷마블 게임즈와 NC소프트가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 M을 해외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의 수출을 선도해 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8년에는 펄어비스와 컴투스, W게임즈 등 검증된 IP를 통한 해외 수출 모멘텀이 부각될 중소형 게임주가 성공 DNA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진단했습니다. 향후에 한한령 규제 완화 시 판호 발급을 통한 중국 시장의 진출 모멘텀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의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